안녕하세요, 막셰프입니다. 11월 둘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nclusionary Zoning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토론토 시에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낯선 개념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주거 계획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승인된 Inclusionary Zoning 정책은 북미의 다른 주요 도시에서 채택되기 시작한 계획 도구이며, 토론토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특정 주택 프로젝트에 일정 비율의 저렴한 주택을 포함하도록 하는 명령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Inclusionary Zoning에 지정이 된 지역 안에서 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면 일정한 비율의 저렴한 주택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서 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특히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개발에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요 환승역 구역이죠. 그러니까 Major Transit Station이 있는 지역에서 500에서 800m 이내에 건설될 경우, 그리고 300개 이상의 유닛을 보유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가 높은 지역이죠. 수요가 높은 스트롱한 마켓에 신규 개발이 진행될 때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자, 보다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보면은요. 참고로 이 지도는 제 기억에는 작년에 제출된 드래프트라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네이버후드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라인 있죠. 이런 빨간색 라인들이 서브웨이하고 LRT 네트워킹이죠. 그리고 하늘색 비슷한 색을 보면은요. 이 지역은 주로 인더스트리 에어리어든지 오피스 지역도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이 회색 부분이 이제 스트롱 마켓 에어리어고요. 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마켓 에어리어 같은 경우 스트롱 마켓 정도는 아니지만 이 지역도 수요가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핑크색 부분을 보면 가로로는 블로어하고요. 세로로는 키플링, 이슬링턴 애비뉴 해서 서브웨이 중심으로 시티 센터도 있고요. 콘도도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죠. 자, 그리고 북쪽으로 402 위쪽으로 세로는 0길로는 놀수역이죠. 놀수역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인클루저너리 zoning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이제 스트롱한 마켓 지역과 여기 보시면 핑크색으로 표시된 이제 모더레이트한 마켓 에어리어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점이 적혀 있는 게 스테이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션 중심으로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만약 100가구 이상, 그러니까 유닛 100개 이상 건설될 때는 일정 비율의 저렴한 유닛을 프로젝트 안에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주요 소식들을 보면 이 이슈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승인된 정책으로 인해서 저렴한 유닛의 공급이 증가할 거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100개 이상의 유닛을 보유하는 프로젝트라면 이제 일정 비율의 저렴한 주택을 포함해야 하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의도했던 프로젝트의 성격과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원래 계획보다 작은 규모로 이제 100개 이하의 유닛으로 프로젝트를 축소하면서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일정 비율의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일정한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스트롱하고 모더레이트한 마켓 에리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토론토 중심으로 인구는 물론이고 주거 형태의 밀집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100개 이상의 유닛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점점 그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주택을 추가해야 한다면 사이즈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온타리오에서는 처음입니다만 밴쿠버에서는 이미 시행됐고요. 미국의 다른 많은 대도시에서는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소식과 관련해서요. 자, 여기 보시면 옥스포드 프로퍼티는 스퀘어 5인 몰하고요. 스카브로 타운 센터, 욕대일 쇼핑센터에 임대 아파트 타워를 추가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추가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쇼핑몰 사업의 쇠퇴로 인해서 기존의 부동산에 주택을 추가해서 쇠퇴하고 있는 리테일 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의미를 해석해보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보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도시 중심의 생활이 이제 외곽으로 많이 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대형 쇼핑몰들은 예전과 같은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겠죠. 게다가 온라인 쇼핑 산업은 더욱 성장하면서 이런 대형 몰들은 계속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아예 임대 아파트를 센터에 추가를 해서 바로 옆에서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대형 쇼핑 센터에 추가되는 임대 아파트 유닛이 당연히 그 사이즈가 크지 않겠죠. 뭐 욕대일 지역은 당연하고요. 뭐 스카보로 타운센터라든지 스퀘어몰 같이 스카보로나 이제 미시사가의 중심 지역 같은 경우도 최근 이 지역에서 이제 짓는 타운하우스 형태를 보면 이제 전통적인 형태의 타운하우스는 짓지 않죠. 다 스택 형태의 타운하우스를 짓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줄이 한 세대가 아니라 지하 한 세대, 그리고 1층, 2층을 한 세대가 쓰고 그 옆에 또 1층, 2층, 그리고 3층은 또 다른 세대가 사는 한 줄에 두 세대가 함께 사는 그런 형태의 스택 타운하우스를 짓죠, 요즘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공간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과 새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들은 도시 중심을 향하고 있거나 아니면 고층 콘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고층 콘도 프로젝트의 승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그렇게 많은 고층 콘도들이 이제 건설되고 있는데 과연 완공된 후에는 얼마나 이제 채워질까 하는 한 부동산 컬럼니스트의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콘도 렌트가 굉장히 안 나가고 있고요. 최근의 추세를 이제 두 가지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와서 잠깐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퍼를 썼다가 이제 고배를 마신 이제 실패한 거래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기사 내용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돼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우선 지역을 보시면은요, 미시사가예요. 그래서 버냉더프고요, 센트럴 파크웨이, 요 남쪽, 요 남동 쪽에 있는 타운하우스거든요. 요쪽으로는 뭐 주택들도 많이 있는데 요 센트럴 파크웨이, 미시사가 밸리 이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타운하우스 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저렴한 타운하우스가 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메인테넌스 피를 내야 하는 관리비를 내야 하는 타운하우스가 많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타운하우스 시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역 옆으로 가면 여기 보시면 애프로드 세컨드리 스쿨이죠. 그러니까 애프로드 고등학교인데 이 애프로드 고등학교가 자 여기 보시면 자 미시사가 지역에서는 10번째로 괜찮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공립 중에서는 괜찮은 학교인데 문제는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애프로드 고등학교에 이제 포함이 안 돼요, 학군이. 그래서 퍼블릭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토마스 L. 케네디라는 이제 공립학교인데 보시는 것처럼 랭킹이 굉장히 낮죠. 색깔이 빨간색이죠. 이제 보통 노란색 정도 되면 그래도 한 중간은 되는 건데 이건 빨간색이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스코어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해당 학교를 선택하느냐 마느냐에서는 중요한 기준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학군도 좋지 않은데 그럼 이번에는 해당 타운하우스를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가라지가 하나 있죠. 일반적인 타운하우스 모습이죠. 그리고 패스웨이가 사진으로 길게 보이는데 실제로도 길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뒤로 좀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 패스웨이가 이
타운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지만 이 바깥 입구 쪽으로 갈수록 이 패스웨이가 길어져서 여기 2대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3대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타운하우스에 거주하시는데 차를 2대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약 여기 패스웨이에 차를 1대만 세울 수 있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뭐 가라지가 2개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형태의 타운하우스에서 차 2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건 장점이죠. 자, 그리고 조그마한 백야드가 있고요. 오래되긴 했는데 관리를 잘 했어요. 에어컨디션도 오래된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엔트런스고요. 이쪽에 창고 같은 게 있고요. 자, 여기가 지하예요. 피니시드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1975년 그 정도에 건설된 타운하우스인데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상태예요. 뭐 괜찮다면 그대로 살아도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레노베이션을 생각하시겠죠? 다른 쪽면에 지하실이고요. 베이스먼트고요. 자, 이게 2층에 있는 화장실인데 오래됐죠? 이게 3번째 베드룸인데 방도 넓어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도 이런 세면대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이게 세컨드 베드룸인데 굉장히 넓고요. 화장실 오래된 모습은 보이죠? 이게 마스터 베드룸이고요. 워크인 클로셋도 여기 있고요. 여기 화장실이고요. 이쪽이 동향이에요. 나무들이 바로 앞에 많이 있어서 좀 가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충분히 햇살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메인 엔트런스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리빙룸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또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발과 외투를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메인 엔트런스로 들어왔을 때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 사진이고요. 자, 이제 키친이에요. 오래된 모습이죠. 디시워셔 같은 경우는 정말 골동품이죠. 여기 다이닝룸이고요. 이쪽으로 리빙룸이고요. 이렇게 벽으로 분할이 돼 있죠. 전형적인 타운하우스 모습이죠. 자, 다른 각도의 키친이고요. 다이닝룸이죠. 그리고 여기가 다이닝룸, 여기가 리빙룸인데 이 안에 키친과 리빙룸을 구분하고 있는 이 벽이 굉장히 답답하죠. 이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건데 리빙룸으로 들어오는 이 통로가 이 벽 때문에 답답하게 돼 있죠. 뭐 레노베이션을 한다면 이 부분을 좀 허물면 좋겠죠. 자, 리빙룸의 또 다른 사진이고요. 백야드예요. 자, 그래서 이 타운하우스가 얼마에 나왔냐 하면은요. 65만 4천 불에 이제 에스킹이 됐어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비가 460불 정도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타운하우스 메인터넌스 비 같은 경우는 월어만 포함되는데 여기는 월어하고 히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not bad죠. 최근에 지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관리비가 300불 중반이 넘는 그런 스택형 타운하우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460불에 히딩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텍스는 3,000불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에스킹이 65만 4천 불에 나왔는데 얼마의 오퍼를 넣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해당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그동안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쭉 나오죠. 근데 가장 최근에 거래되었던 게 8월 25일에 하나는 65만에 나와서 75만에 팔렸고 하나는 75만에 나와서 78만에 팔렸어요. 그래서 가장 위에 걸 보면은요. 자, 구조가 비슷한 모습이죠.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모던해 보이죠? 구조는 똑같죠? 바닥이 오래된 플로어이긴 하지만 아까처럼 카펫은 아니죠? 키친도 똑같은 구조이긴 합니다만 아까 전에 여기 냉장고가 있어서 답답해 보였는데 그 냉장고를 이 앞쪽으로 보내서 그나마 이 워킹 테이블도 조금 넓어 보이죠? 냉장고가 이쪽으로 가 있죠? 화장실도 훨씬 낫죠. 그리고 2층, 이게 마스터 베드룸인데 2층 바닥은 새로 한 것 같죠? 이게 3번째 방 같고요. 깔끔하죠. 그래도 오퍼를 넣었던 프로퍼티에 비해서는 많이 낫죠. 모두 다 싹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오퍼를 넣었던 타운하우스 유닛에 비해서 깔끔하게 레노가 돼 있죠. 뭐 고칠 거 없이 바로 들어와서 살아도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던 그 해당 유닛이 65만에 나와서 75만에 팔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데 78만에 팔렸고요. 레노베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퍼를 74만에 넣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레노베이션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 레노베이션 손을 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가, 이제 와이어가 구리선이 아니라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요즘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갈아야 돼요. 그럼 한 10,000불 들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최근 기록이 8월 25일인데 이때보다 타운하우스의 시세가 오르기는 했지만 뭐 10,000불 이상 주고 와이어도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레노베이션도 좀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30,000불에서 50,000불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75,000불이나 78,000불에서 그만큼의 가격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뭐 들어가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시세 증가분까지 고려해서 뭐 한 번에 오케이 하고 받아들여질 정도는 아니지만 뭐 세컨 라운드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오퍼를 넣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18개 받았죠. 오퍼를 18개를 받았어요. 오퍼 받는 시간이 1시까지인데 제가 1시에 딱 넣어서 12번째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오퍼를 계속 받아서 한 2시 반인가 3시까지 오퍼를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8개 오퍼를 받았어요. 결국 이게 얼마에 팔렸냐 하면은요. 75만 3천 불에 팔렸습니다. 뭐 이 내막은 알 수는 없지만 75만 3천 불이라고 하니까 추측을 한다면 75만에 가까운 바이어들이 세컨 라운드를 갔죠. 그래서 뭐 거기서 3,000불 정도 더 써서 됐을 수도 있고요. 뭐 처음부터 75만 3천에 썼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74만 썼으니까 이제 바이어 쪽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열애를 시켰던 거죠. 물론 제가 just in case 오퍼를 쓰면서 저쪽 에이전트한테 얘기는 해놨거든요. 정말 관심이 있으니까 가격이 부족하다면 찬스를 달라고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연락이 없었던 걸 보면 이 75만 3천에 이제 최종 경쟁자들은 거의 이 수치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퍼를 넣을 때 그래서 바이어가 30에서 45일 안에 크로징을 하고 싶다 그래서 30일 크로징도 맞춰줬고요. 컨디션도 다 날렸거든요. 그런데 anyway 안 됐죠. 그래서 지금 타운하우스를 구입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상황이 와 닿으실 거예요. 지금 타운하우스 중에서도 메인트런스 피를 안 내도 되는 그런 프리홀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불이 넘어가죠.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어느 정도 메인트런스 피도 내고 이제 오래된 타운하우스가 그나마 이렇게 좀 외곽으로 나오면서 70만 불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타운하우스들도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왜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은요. 지금의 사람들의 수요 심리를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레노베이션 안 된 집은 구입을 꺼리시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레노베이션도 하나도 안 돼 있지만 레노베이션만 좀 하면 몇 년 안에 뭐 85만 불 넘게도 충분히 팔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사이즈가 되거든요. 지하실도 넓고 이제 2층에 뚜리베드 같은 경우도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만 잘하면 비록 관리비를 내는 타운하우스지만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 제가 보여드린 타운하우스가 여기거든요. 미지사가 이제 초입에서 좀 들어와야 돼요. 427이고요. 여기 이토비코죠. 그러니까 미지사가 중심부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토론토에서 많이 외곽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넓은 사이즈의 타운하우스가 앞으로는 이 지역 안에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만들어진다고 치더라도 이 타운하우스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비싸겠죠. 뭐 가뿐히 100만 불 넘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는 이 타운하우스보다 작겠죠. 관리비는 생각하지 않고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레노베이션을 해야 하고 전기 수리도 해야 하고 오래된 타운하우스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돈을 들여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최근에 실제로 오퍼를 넣었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바이어들의 심리가 어떤지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